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아니라는 점을 그죠? 그쵸? 이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헤서는, 그러니까 레이첼 와이즈는 그 동거를 선택한 거였고요.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하나도 열정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클럽에 가서 이제 만나죠. 그쵸. 프레디를 만나죠. 그래서 프레디에게 빠져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굉장히 뭐죠? 구린 잠깐 새빵에 이제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1950년 굉장히 우울한 세계 2차 대전 끝난 이 시점에 여자들의 권익이랄까요? 뭐 여자들을 향한 시선은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안 좋았을 것이고 굉장히 여자가 동거? 이런 미친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저는 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감정에 빠졌을 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며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이란 뭘까? 굉장히 자기적이고 진부한 설정일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설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질문은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이런 상황엔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적인 감정에 빠진 여자를 통해서 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950년대 전후 영국 사회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딱딱한 사회였습니다. 사실 영국이 유럽 대륙에 있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성적으로 굉장히 깝깝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영국을 이야기할 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도 이렇게 제가 이제 팔을 좀 베도 되겠습니까?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농담으로 할 정도로 영국인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팍팍하고 깝깝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50년대에는 훨씬 더 심했을 텐데 문제는 그 시대에 어쨌든 거의 귀족에 가까운 저런 집안과 결혼한 여자가 저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뻔히 알리면서 동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레이첼 와이즈 캐릭터의 아빠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목사 집안 딸이에요. 목사 집안 딸이라는 것은 심지어 당대의 다른 영국 여자들보다도 더욱 고리타분하고 갑갑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자제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나이차가 굉장히 많은 남편과 어떻게 보면 그냥 선 한 두 번 보고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했겠죠? 왜냐면 그녀는 자라온 가정부터 종교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레이첼 와이즈 캐릭터는 특히나 여성이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방공호에서 폭탄이 떨어질 때 둘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은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프레디를 보는 순간 단 한 번도 여자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던 어떤 성적인 열망 같은 거를 정말로 그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열정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캐릭터죠. 근데 저런 캐릭터가 흔치 않아요. 사실 당대에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절제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으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꾹꾹 누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레이첼 와이즈 캐릭터가 굉장히 당대로서는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시대상이 워낙 우울했고 사실 저희는 지금 너무 많은 불륜 영화를 주변에서 그 리얼 라이프에서도 보고 있고 리얼 라이프로 많이 보죠. 네. TV를 틀면 지나간 사랑과 전쟁만 봐도 불륜은 이제 너무 그냥 에브리웨어 있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가 되게 자기적이야. 뻔하지 않아? 너무 설정이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대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 여자는 욕망과 어떤 절제 사이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불가항력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인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올드한 스토리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륜 혹은 뭐 사랑이냐 욕망이냐 절제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는 다시 어쩌면 예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냥 이렇게 중심 인물들로만 보면 뭐야 여자가 전 남편 걷어차고 바람났다가 다시 까이는 얘기야? 이렇게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희곡 속의 인물들은 어떤 삶의 양식을 대표한다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놀았지만 영문학과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인물들이 있잖아요. 엘튼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혜서에게 얘기해주면서 너는 남편 침대 시트 갈아주고 뒤 닦아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것도 사랑이다. 난 그렇게 사랑을 정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란 뭘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막 열정에 미쳐서 가슴이 타버릴 것 같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냥 팔 베고 누워만 있어도 좋은 게 이런 게 사랑이지라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들면 정말 똥기저귀 갈아주는 게 이것이 사랑이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인간의 사랑의 양태가 저는 한 영화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숙연한 기분도 잠깐 들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들고요. 그냥 간병인이 갈아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슬프죠, 그렇죠. 저는 그냥 안락사.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 기저귀를 누가 간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 여자 캐릭터에 집중을 많이 해서 보셨는데 남자 캐릭터도 어느 정도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남자 다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50년대 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던 프레디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자 뛰쳐나왔는데 이제는 전쟁 영웅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회에 적응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못하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40 몇 년도에 자기가 전투기 탔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존재고요. 우리가 베트남전 영화 람보 같은 걸 보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미국 사회에 돌아와서 방황하는 군인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전쟁 때문에 황폐화된 당대 젊은 남자들의 어떤 캐릭터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판사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전쟁 전에는 굉장히 조용하던 시대에 존경받는 판사였지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자 전쟁 이전에 정말 온화하고 고전적인 시대에 살던 여자들, 그러니까 레이첼 와이즈 같은 여자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 영화로부터 딱 10년만 지나면 60년대가 시작됩니다.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되고요. 성평등 운동이 시작돼요. 그 직전에 60년대가 되기 전에 그런 운동으로 갈 것을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깨달은 여자들이 점점점 레이첼 와이즈처럼 독립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50년대부터 이미. 그러나 판사는 이미 구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헤스터라는 캐릭터에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만 전쟁 이후에 나이 든 세대의 남자와 젊은 세대의 남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정신적인 황폐함 같은 것도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세 명 캐릭터의 어떤 마음의 변화 같은 것들이 다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원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다 밀쳐내잖아요. 나는 자 이리 와, 난 따뜻하게 안아줄게 했는데 정작 나의 부인은 그걸 내치고 뜨거운 남자에게 갔고 뜨거운 남자는 뜨거운 걸 계속 주고 싶었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또 따뜻한 걸 원하고 여자는 이걸 원했다가 저걸 원했는데 결국 내가 원한 건 어디에도 없었고 뭐 이렇게 해서 전후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만큼이나 이 세 명의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되게 원하는 건 많았을 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사랑의 패배자 같은 느낌도 살짝 있죠. 그렇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되게 너무 자기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인공과 되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19살 때 딱 2명의 남자를 사귀었었는데 얘기를 어디 가서도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를 끊으시려고 하시네요. 듣기 싫으신가 봐요. 위에 계신 분.